안녕하세요. 우리 매생이 매운맛 친구들 반갑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아이, 맞죠? 생각하고 있죠? 네. 선생님이 어제 보니까, 순한 맛을 하고 나서, 매운맛도 할래요 하고 매운맛까지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순한 맛을, 아니, 매운맛을 먼저 하고 나더니, 시간이 좀 남네. 순한 맛도 해볼까라고 해서 두 개 다 도전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도 막 손 아프니까 대충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두 가지나 도전을 하고, 그것도 막 한쪽 꽉 채워서 쓰고, 그리고 글씨도 엄청 예뻐요. 그래서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우리 매생이들의 한계는 어디일까? 우리 매생이들이 얼만큼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매운맛을 미션을 보고요. 좀 쉬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쵸? 네. 쉬운 걸부터, 네, 쉽다. 미션이 쉽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글씨를 멋지게 쓰고 분량을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쉬우니까 대충 쓰고 빨리 끝낼래.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어려우면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내용이 좀 쉬워요. 미션이 쉬우면요. 그 시간에 내 글씨를 더 다듬고 분량을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나만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운맛 쓰는 친구들은 네, 매운맛 뭐 할 정도면 사실 최소한 한쪽 정도씩은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어떤 주제를 만나도 한쪽은 뚝딱 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책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날짜 쓰고 제목 쓰고 안에 내용 채우고 한쪽 뚝딱 한쪽 쓰고도 나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하는 친구들은요. 네, 한쪽 더 써도 돼요. 공책 아끼지 말고 많이 쓰세요. 어제는요, 요약을 했어요. 선생님이 200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약을 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오늘은요, 네, 또 생각하는 글쓰기, 논리 글쓰기의 두 번째 과정인데요. 비교예요, 비교. 네. 우리 엄마가 가끔 이럴 때 있죠. 너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볼 때 있죠. 그쵸? 혹은, 엄마가 더 예뻐. 쟤네 옆집 아줌마가 더 예뻐? 라고 물어볼 때 있죠. 혹은 TV에서 이렇게 어떤 예쁜 여배우가 나오잖아요. 예쁜 배우가 나오면, 저기 TV 속에 저 사람이 예뻐? 엄마가 예뻐? 이렇게 물어볼 때 없나요? 나만 그러나?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 아들들한테 TV에 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규민아 저기 저 여자가 예뻐 엄마가 예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되게 짜증내요. 네, 그만하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감정을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가 더 예쁜지 혹은 뭐 누가 더 키가 큰지 그 두 사람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비교라고 해요. 비교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교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비교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집에 이제 아들들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집에 동물을 하나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강아지를 키울지 고양이를 키울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만 들어봤어요. 한 사람은 강아지를 원하고 한 사람은 고양이를 원해요. 참고로 선생님은 둘 다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강아지를 원하는 사람은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사람을 잘 따르고, 그리고 강아지가 또, 빠르기도 하고, 말을 잘 듣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웠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고양이는 작고 더 귀엽고 눈이 동그랗고 털이 덜 빠지고 훨씬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잘 때도 얌전하게 자고 많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거나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거의 날마다 개와 고양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의 동물을 키워야 한다면 어떤 동물을 키울 것인가, 어떤 동물이 더 우리 집에 알맞은 동물일까에 대해서 두 동물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맞아. 강아지가 털이 더 많이 빠져. 그래, 맞아. 고양이가 더 잠을 잘 자. 그래, 그런데 강아지는 우리가 훨씬 더 고양이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렇긴 한데 그런데 고양이는 털이 적게 빠지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면 우리가 털 때문에 고생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동원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꼭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강아지를 키우자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고양이를 키우자고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하지만 뭐 결정된 건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지만 두 사람은 끊임없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합니다. 네.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고양이에 비해서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동물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미션은 뭐냐면요. 내가 키우고 싶은 동물, 혹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 혹은 내가 본 적이 있는 동물, 동물원에 갔는데 기린이 있고 기린 옆에 원숭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보면서 기린과 원숭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동물병원에 갔다가 봤던 어떤 두 마리의 강아지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동물농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동물농장에서 나왔던 두 종류의 동물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동물을 두 가지를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 무슨 띠 알죠? 네, 여러분 무슨 띠예요? 아마 뭐 소띠도 있고 닭띠도 있고 쥐띠도 있고 막 그렇게 호랑이도 있고 막 많을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 띠일 텐데 선생님은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숭이를 좋아해요. 동물원에 가면 빠짐없이 원숭이를 꼭 챙겨보는데 선생님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숭이 우리 옆에 침팬지나 고릴라가 있더라고요. 오랑우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작년에 가을에 마지막으로 동물원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데 얘네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갛고 또 오랑우탄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막 하면서 이것들이 비슷한 듯한데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다면 혹은 텔레비전에서 동물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동물이 나온다면 그것들을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세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라고 해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때 그 가운데에다가 강아지, 고양이 가운데에다가 뭐 쓰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다가 해서 제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표현 알아두면 좋아요. 영어로 알파벳 중에 V하고 S가 있어요. V랑 S를 이 사이에다 쓰면요. 강아지 vs 고양이라고 하면요.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대 고양이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여줄게요. 강아지 vs 고양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결정된 친구들은요. 지금 댓글로 결정된 제목을 미리 써놓고 미션을 시작해도 돼요. 원숭이 vs 기린, 오랑우탄 vs 침팬지라고 해서요. 내가 비교하고 싶은 두 가지를 골라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골라주세요. 사람 중에 막 엄마 vs 아빠. 엄마는 많이 먹고 아빠는 많이 잔다. 막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러면 또 나중에 엄마 그거 보고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 막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가 쓴 글을 읽을 수 없는 동물들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의 동물을 고르고 동물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VS로 표시한 게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제목을 쓰고 그 제목 공책에다가 써놓고요. 미션 완료하면 미션 완료 댓글은 오늘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어제는 처음으로 요약을 했고요. 오늘은 비교하는 글쓰기를 할 거예요. 첫 문장은 간단해요. 저는 오늘은 안 써도 되겠다. 원숭이와 침팬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숭이와 침팬지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두 동물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는 하면서 원숭이의 특징을 쫙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침팬지는 반대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면서 침팬지의 특징을 쫙 쓰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쪽을 꽉 채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 특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써도 돼요. 저는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서 봤을 때 처음 본 순간 굉장히 얼굴이 작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원숭이 사이에 있었던 느낌이나 경험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좋아하는 동물이 두 마리가 있기는 한데 특징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부모님께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 찬스를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권해주고 싶은 거는요, 그 동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얼굴 생김새도 생각해보고 몸 크기도 생각해보고 살고 있는 곳과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글을 완성을 하면 그게 최고예요. 네,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글쓰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 두 가지를 골라서 열심히 비교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댓글과 또 인증 사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8시에 또 만나요. 안녕.